요즘은 뭐가 있죠? 두쫑 쿠키가 있죠? 사실 크리스피 도넛 열심히 해봤자 두쫑 쿠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후덕죽 상무님, 그 중식계의 대부님이죠. 당근 짜장면을 만드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당근을 면으로 해서 짜장면을 만들지? 구전동화처럼 너무 이제 재밌고 센세이션한 아이템이라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프로덕트를 이제 리마커블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마케팅 관련돼서 책 추천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무조건 얘기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 책이고요. 퍼플카우, 보라피소가 온다라는 책이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봅니다. 세스 고딘이 만든 역작이죠. 사실 이게 2004년도에 처음 나온 책인데 벌써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처음에 제가 읽은 게 2006년인가? 그때 처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에 되게 핫했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바라보고 광고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우치고 깨부쉈던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라디오, 잡지, 신문이라는 4대 매체가 있습니다. 되게 올드한 매체죠. 실제 요즘은 뭐 BTL 혹은 디지털 광고로서 모든 예산이나 마케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메타가 90조가 넘는 매출을 벌었고요. 실제 99.9%가 광고 수익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비용을 지출하죠. 마케팅 예산이란 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적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을 누가 가져가냐, 어떤 매체나 어떤 마케팅이 가져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P&G의 그런 올드한 사례라든지 과거 유명한 뭐 포드라든지 많은 그런 회사들의 사례가 있죠. TBCF를 통해서 흥했었던 그런 사례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최근에 응팔이라는 걸 다시 봤는데 거기서도 되게 CF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또한 실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세상이란 건 빠르게 변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TV가 아니고 이제 요 모바일이라는 매체에 와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만큼 마케팅이라는 관점에 포커싱돼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프로덕트, 리마커블한 정말 제품으로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관광을 가요. 근데 그때 들판에 있는 소를 봅니다. 처음 봤을 땐 되게 신기하고 센세이션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이제 들판을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똑같은 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루하겠죠? 그런 지루한 와중에 그때부터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보랏빛색의 소가 쫙 나오면 어떨까? 그때부터 굉장히 모든 그런 소비자나 사람들은 그 소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편적이고 노멀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시선을 끌만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보랏빛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마커블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학습돼 있고 되게 보편적인 그런 프로덕트가 아니고 구전동화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너무 이제 재밌고 센세이션한 아이템이라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프로덕트를 이제 리마커블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땐 크리스피 도넛에 대한 사례 나오면서 진짜 멀리서라도 사람들이 가서 사 먹는다. 저도 처음에 크리스피 도넛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정말 그 단맛과 폭신함 때문에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요즘은 뭐가 있죠? 두쫑 쿠키가 있죠? 사실 크리스피 도넛 열심히 해봤자 두쫑 쿠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책에서는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뭐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라고 해요. 실제 그 타겟군이 이렇게 보면 리마커블한 제품을 먼저 선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봄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초반의 그런 세그먼트 그런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정말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뭐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품 주도형 성장이라는 그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 좋은 프로덕트는 알아서 발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했었던 수많은 프로덕트들이 있죠. 리마커블한 국내 사례로 봤을 때는 뭐 처음에 토스가 나왔을 때 공인인증서 그때는 있었는데 그거 없이 저희가 정말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했었잖아요. 아니면은 마켓컬리가 처음 나왔을 때 실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알아서 발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리마커블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몇 번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서 넬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구라든지 자기개발 관련된 상품을 파는 데예요. 실제 여기 대표님이 총 3분이 있는데 재밌게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엑시까지 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 프로덕트, 이 회사의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팬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정 액션이라든지 활동을 안 해도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서로 주변에 있는 고객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제품,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그런 프로덕트, 어떻게 보면 되게 리마커블한 거죠. 회사의 리마커블한 제품 중에 시계가 있는데 소리가 절대 안 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걸 몇 개월 걸려서 만들었대요. 그런 것처럼 정말 리마커블한 제품으로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훔치고 실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 혹은 그런 제품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그런 고객들을 찾거나 그런 고객들을 내 팬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알아야겠죠.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고객 서베이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했을 때도 정말 고객 서베이를 안 했었던 회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번개장터라는 회사에 컨설팅 했을 때 그때 저희가 특정 프로덕트의 총괄로 약간 마케팅 컨설팅을 했었는데 오타쿠라고 하죠. 실제 덕질을 하는 고객들을 데려오거나 혹은 이 고객들이 왜 우리 서비스를 쓰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데이터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겠죠. 저희가 잠재 고객 그리고 내부에 있는 리텐션이나 재구매가 많은 고객들이 왜 사는지, 왜 경쟁사를 쓰는지, 왜 우리 프로덕트를 쓰지 않고 왜 다른 관점에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화 서베이면 10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실제 저도 한 20명 전화를 돌렸고요. 저희의 직원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많은 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고객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니까 그때부터는 그 관심 있는 그 행동들을 하면 되겠죠. 그때 나왔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배송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판매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판매가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형태의 액션을 취해보는지 아니면 무료 배송이라는 그런 형태로서 프로모션을 A/B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실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이제 지금으로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런 것처럼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공급자 마인드는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자, 그 안에서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뭐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뭐 스니지 같은 타겟군 어떻게 하면 공략하면 좋을지 그 고객들을 누구보다 마케터인 우리는 알아야겠죠. 제품주도형 성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PMPO가 아니고 제품을 주도하는 개발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평범한 프로덕트를 할지라도 실제 그 안에서 소비자들한테 후킹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법칙은 이랬다. 안전하고 평범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위대한 마케팅과 결합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새로운 법칙에서 이렇습니다. 리마커블한 제품을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하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제품이나 프로덕트가 평범하다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흔히 이제 PMF를 찾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첫 번째 시작점이다. 마케터의 포지션에서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공급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늘 언제나 이거를 써줄 수 있는 사람, 사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흥하고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터라는 그 직함 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느끼는 마케터는 IT 회사에서 있는 포지션 중에서 PMPO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이제 실제 우리의 상품을 총괄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풀고 해결하고 더 개선하고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새로운 것들도 만들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기준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요즘의 마케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되게 다양한 마케팅도 나왔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나왔습니다. 사실 AI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조력자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기존보다 더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20년 전에 얘기했죠. 많은 것들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 디자인 같은 것도 관여를 해야 된다.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그 맞닿아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제안을 하고 실제 정말 좋은 리마커블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라피스 퍼플 카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 영혼이요? 마케팅 비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있는 건 시간과 인력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뭘 해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A/B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쓰고 했었던 이 행위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실제 회사에 기여를 하는지, 회사가 어려웠을 때 막 당근마켓에서 쿠폰 뿌렸거든요. 제가 여기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한테 받았는데 여기 무료 쿠폰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 뿌려서 데려왔었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돈 안 쓰는 마케팅 관점에서 A/B 테스트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하라고 추천드리고 제안하면서 진행해봅니다. 이 책에서 뭔가 더 하지 말고 이제 뺄 걸 빼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컨설팅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이게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그렇지 않냐. 왠지 딴 데는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갈 때마다 지표를 봅니다. 모든 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지표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파악하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저희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것처럼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회사들한테 가면은 우선은 덜어냅니다. 그 골목식당의 백종원님처럼 많은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고객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효율성을 찾아야 돼요. 실제 그런 효율성을 찾으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런 마케팅에 대한 풀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넓혀 나가야겠죠.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요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이제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흑백 요리사 봤거든요. 흑백 요리사에서 후덕죽 상무님, 그 중식계의 대부님이죠. 지금 그분 나이가 곧 있으면 80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접근하잖아요. 당근 짜장면을 만드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당근을 면으로 해서 짜장면을 만들지? 그분은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아직도 요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나타나고자 하실 거라고 전 봐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마케터로서 이제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실무를 해요. 실제 실무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메타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실제 저도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던 인사이트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공유한 거를 잘 가공해서 외부에서도 공유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화요일 그 저녁마다 관련돼서 원데이 클래스라고 1000원 강의를 진행합니다. 관련돼서 메타, 네이버, 콘텐츠, 데이터, CRM 그렇게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해요. 그 관련돼서의 사례라든지 그게 저의 인사이트나 저의 사례로서 많이 푸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익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자체가 리마커블한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하시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